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광주에서 4명, 전남에서 10명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영암에서는 사찰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사찰에서 마을로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시골 마을 2곳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0여 명이 사는 전남 영암의 한 마을. 마을 어귀에 있는 사찰에서 승려 2명과 신도 1명 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9일부터 2주 동안 사찰에 서울 금천구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을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종교시설이지만 주로 주민들보다는 외지인들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있었냐 하니까 100일기도가 들어갔다요. 무슨 100일기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스크는 썼지만 너무너무 불안하고요. 방역당국은 사찰이 있는 마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도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확진자들이 오한 등의 증상으로 찾아갔던 병원도 운영을 임시 중단했습니다. 사찰발 코로나19는 인근의 다른 2개 마을로까지 확산돼 8명의 주민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주민들과 접촉이 많은 마을 이장까지 감염되면서 연쇄 감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기지개를 바랍니다. 한 번도 밖에 나가서는 안 되니까. 확진자들의 동선이 광범위한 데다 접촉자가 많아 면사무소는 폐쇄됐고 2개 마을 출입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마을 주민 300여 명이 전수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 통제된 마을들은 주로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60대 이상 고령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집단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시한을 앞두고 내일 새 거리두기 지침이 발표됩니다.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방역과 경제 사이 접점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광주 첨단지구 한 유흥주점. 코로나19 종식에 동참하기 위해 문을 닫은 기간만 5달입니다. 영업을 안 해도 매달 300만 원씩 월세가 나가는 상황에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대출도 없어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에 지원했을 정도입니다. 최근 간판 점등 시위를 벌인 광주 500여 개 유흥업소들은 거리두기 지침 변경을 앞둔 지금이 생사의 기로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냥 이 대한민국의 자식이야. 우리의 보호자가 우리를 지금 우리를 그냥 내려놔버려. 우리를 비켜버리는 거야. 우리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번 주 광주시를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한 광주 상무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진원지처럼 잘못 비춰져 거리에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데 술집의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하지 말라는 건 사실상 영업 금지라는 입장입니다. 업주들은 최소 자정까진 영업이 허용돼야 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력히 항의할 계획입니다. 9시 이후에 영업 개시는 물론이고 모든 간판 점등 이런 시위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충분히 표시를 하겠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운영이 금지된 타 지역보단 낫지만 광주 피트니스 센터의 고통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비롯된 집단 감염이 드문데도 영업 제한에서 빠지지 않아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실내에서 운동하는 건 아예 안 된다는 인식이 되게 지금 많이 명확하게 심어져 있어요. 그게 되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죠. 한편 시민들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이해되지만 거리두기를 완화할 때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의 불편이 많지만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충정로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술집 그 주변가들이 정말 부쩍부쩍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진짜 놀랐거든요. 지금 아직도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좀 즐기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행사나 모임 같은 걸 참여할 것이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 접촉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계속 아무래도 감염을 막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정부와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저녁 시간 길을 건너던 70대가 차량 4대에 잇따라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 가운데 1명도 쓰러진 보행자를 살피려다 사고를 당했는데요. 도로는 통행량이 많은 곳이지만 가로등 하나 없었습니다. 김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도로 갓길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고 중앙선에는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인 전남 강진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난 시간은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길을 건너던 주민 78살 A씨가 달려오던 승합차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이어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쓰러진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1, 2분 간격으로 잇따라 사고를 내 결국 A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무단횡단한 사람을 제가 한번 쳤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차가 또 와가지고 또 좀 쳤어요. 예. 현장에서는 또 두 번째로 보행자를 친 20대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A씨를 살피려다 뒤따르던 차량에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저기 2번 국도상이면 당진 노래가 낚인가요? 스톱! 아이고. 사고가 난 도로는 주변에 산업단지가 있어 평소에도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봐도 밤길에 비춰주는 가로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불이 없으니까는 막 당연하게 깜깜하지요. 그 가로등이 없는데 뭐 때문에 사람이 그걸 갔었지?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닌데.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들이 밤길에 어두운 복장을 한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수완지구나 상무지구 같은 신도심 일대는 주차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낮 동안 비어있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개방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후 광주 수완지구 일대입니다. 이면도로 한쪽 차로를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빈틈없이 점령했습니다. 상가 앞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한 지 오래됐고 하나뿐인 공영주차장도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간들이 너무 빽빽하게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거죠. 비슷한 시각 인근의 아파트 주차장은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주차난이 극심하고 인접한 다른 장소에서는 주차 공간이 남아도는 문제를 IT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빈자리가 있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예약과 결제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낮 시간대 아파트에 남아있는 주차칸입니다. 원래는 이곳 주민들만 쓸 수 있었던 공간을 공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일반 시민들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실험으로 늘어나는 주차면은 수완지구 내에 102면. 오는 19일부터 실시되는 시범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8곳의 실시간 주차 상황을 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앱 이용자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공영주차장 요금으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아파트 입장에서는 전체 수익 가운데 일부를 얻을 수 있어 일거양득입니다. 자치단체는 주차장을 추가로 짓는 데 들어갈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차량 정보로 앱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안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광산구는 3년 이내에 공유주차장을 2,000면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유주차면 100면을 설치함으로 해서 새로운 주차면 확보 예산 60억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IT 기술과 공유경제를 접목한 공동주택 주차장 공유 실험이 신도심의 주차난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생산직 신입사원 채용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청년 구직자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지난 5일부터 생산직 직원 186명을 공개 채용하기 위해 원서를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3,180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서 제출 기한이 다음 주 20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데다 이미 15,000여 명이 원서 작성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글로벌모터스 생산직 사원 경쟁률은 50대 1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광주시가 사회공헌자들을 예우하려고 조성한 명예의 전당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인사가 헌액돼 논란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청 1층에 문을 연 명예의 전당에는 시민 대상 수상자 153명과 고액 기부자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114명이 헌액됐는데 이 가운데 2명이 과거 성추행 등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있고 끝난 사건도 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해당 인물을 배제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민간공원 사업 중앙공원 1지구의 특혜 논란과 관련해 비판이 잇따르자 광주시가 공개 토론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시민단체와 언론,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제대로 된 정보와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민관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비공원 시설 면적을 가장 낮게 하는 등 전국적으로 모범 사업으로 평가받았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동형 이동장치 탑승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2시 40분쯤 북구 신안동의 한 도로에서 전동휠을 타고 가던 20대 B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A씨는 두려운 마음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고 사고를 낸 지 6시간 만에 자수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다른 사람 명의로 비행기 탑승을 시도한 혐의로 63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낮 12시쯤 광주공항에서 친형의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행 비행기를 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비행기표는 A씨의 친형 이름으로 예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